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기 데일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키데일리 TV입니다. 평범한 남성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젊었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의 소중한 그것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길면 정말 유리하고 여자들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저 드넓은 평원을 질주하는 야생마처럼 지치지 않는 체력과 누구보다 거대하고 웅장한 기백이 남자의 자존심이자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우리에게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뜨거운 용광로와 같아서 맹렬하게 타오르고 격정적으로 부딪히는 것만이 정답인 줄 알았고, 밤이 새도록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상대를 태워버릴 듯 안아주는 것이 남자의 도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마법사 같아서 우리의 육체에 시간의 나이테를 하나 둘 새겨 넣으며 그 뜨거웠던 열기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식혀갑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예전 같지 않은 피부의 탄력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마주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의 한복판을 달리고 있는데 야속하게도 몸은 그 속도를 따라주지 못해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곤 하지요. 특히나 갱년기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 마음같이 그렇게 길게 사랑을 이어갈 수도 없고 또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하지도 않은 순간들이 종종 나타나서 에이, 이제 나도 다 되었구나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속상해지셨을 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남자는 마치 전쟁터에서 무기를 잃은 장수처럼 혹은 날개가 꺾인 독수리처럼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침대맡에 앉아 고개 숙인 자신을 책망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혹여나 실망하지는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며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계절에 따라 그 온도를 달리하듯 사랑의 방식 또한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도요, 중년 이후에 갱년기를 넘어간 여성들 중에는 많은 여성들이요, 길고 강하고 크고 이처럼 젊은 시절 남성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물리적인 힘을 오히려 조금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오히려 땅을 패이게 하고 상처를 입히듯 갱년기를 겪으며 신체적인 변화를 맞이한 여성들에게 과도한 힘과 크기는 부담스러움, 아니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 또한 세월의 흐름 속에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기에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센 태풍이 아니라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보슬비 같은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셔도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을 담아 드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물어가는 황혼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노을처럼 50대 혹은 60대 이후를 넘어가면서 조금 더 알차고 행복한 잠자리를 나누려면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어둠 속에서 더 빛나듯 우리네 중년의 사랑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때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간혹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한 깊고 내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게 잠자리에서 나누는 사랑이라는 게요, 단순히 육체와 육체의 결합을 넘어선 영혼과 영혼이 맞닿아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몸 컨디션에 따라서 그 만족도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기왕이면 좋은 컨디션으로 마치 잘 조율된 악기가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좋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손짓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훅 하고 덤벼와도 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 하고, 잠은 침대에서 자야 하며, 사랑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어두운 밤 침실에서만 나누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요. 하지만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요, 그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이 짝짓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능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대로 오로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 그런가요? 우리는 후손을 잉태하기 위해서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순간 느껴지는 떨림, 피부에 닿는 따스한 촉감, 그리고 서로의 눈빛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애틋한 공기 때문에 좋아서 사랑을 나눌 때도 꽤나 있습니다. 아니,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정서적 교감이 사랑의 주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요, 어떤 규칙이나 어떤 상황이나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혹시 누가 듣진 않을까?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하면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내의 옆모습이 유난히 고와 보일 때, 혹은 남편의 어깨가 왠지 듬직해 보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질 때, 오늘은 사랑을 왠지 갑자기 훅 하고 느낌이 왔다. 그러면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하자. 이러면 그래, 그러자 하고 얼른 서로 응하는 그런 부부 사이가 되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을 때야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밖에서 데이트하고 들어와서 깨끗이 씻어야 되고 분위기 있는 음악도 틀어야 되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꼭 침실에 가서 사랑을 나눠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겸비해서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체력도 넘치고 시간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중년 이후에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이제 예전처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고 그 욕구가 솟아올랐다가도 아, 잠깐만 씻고 올게 하는 그 짧은 찰나에 한순간에 갑자기 고개를 푹 수그려서 도저히 더 이상 다시 빨딱 살아나지 않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허무해지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민망함과 자괴감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단 둘이만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혹은 과일을 깎아 먹다가 손끝이 스쳤는데 욕정이 확 하고 한 사람이 올라오면 우리 사랑할까? 하고 신호를 보냈을 때 오케이 하고 바로 받아주는 그런 유연하고 열린 사이가 되면 더 많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남성들도 그 순간 훅 올라와서 하고 싶을 때 하자. 그랬을 때 아내가 거절하지 않고 그래요 하고 받아주는 분들이 오케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반대로 여성이 드라마를 보다가 혹은 남편의 듬직한 등판을 보다가 문득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와 여보, 우리 한번 할까? 라고 용기 내어 말했을 때 남성이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라며 머뭇거리면 분위기는 금세 차가게 식어버립니다. 남성은 꼭 준비가 돼야 되나요? 네, 물론 신체적인 반응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이 동하면 몸도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성들일 텐데요. 요럴 때 여성들 징그럽게 왜 이래 대낮부터 피곤해 저리가 하며 피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이 어떤 뜻이든지 간에 꼭 침대에서만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푹신한 소파 위에서 TV 보다가도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고 욕구가 솟아오를 때 좋아요 라며 오케이 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사랑을 순간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격식 없는 친구 같은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파괴, 그것이 중년의 사랑을 더욱 짜릿하게 만드는 조미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벌건 대낮에도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쑥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은 은밀한 어둠 속에서 밤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요. 어둠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서로의 결점을 덮어주며 오로지 감각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묘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중년 이후에는요, 꼭 밤 시간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낮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 50대 이후, 60대, 뭐 7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집안에 부부 둘이서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오롯이 두 사람만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이든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든 벌건 대낮에도 얼마든지 욕구가 훅 하고 올라왔을 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밤에 사랑을 나누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가사 노동에 지쳐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의무감으로 치루는 밤의 거사보다는 밤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가 충전된 상태에서 아침에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사랑. 요때가 더 남성들에게는 생물학적으로도 훨씬 더 욕구가 많이 충족되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라 소중한, 그것도 더 힘차고 왕성해질 수 있는 자연이 선물해준 그런 시간입니다. 게다가 남성 입장에서는요, 청각이나 촉각보다 시각적인 게 굉장히 강하게 아주 직접적인 느낌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찾는 사랑도 맛이 있지만 밝은 빛 아래서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 아내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남편의 눈빛이 얼마나 그윽한지를 확인하며 사랑을 나눌 때 더 욕구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요. 낮에도 얼마든지 커튼 살짝 치고 은은한 빛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 늘어난 주름살이나 처진 살이 부끄러워 밝은 곳을 피하고 싶으신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고 그 처진 살이 서로를 위해 헌신해온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습조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풍경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듬어 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서로가 원할 때, 그게 밤이든 낮이든 아니면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간이든 언제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원할 때 억누르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심리적 만족감과 쾌감도 높아지고요. 게다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져 건강에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원할 때 체면 차리지 말고 언제든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인생의 자유를 만끽할 자격이 있는 중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폐경도 지났고 나이도 많다고 관계를 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폐경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제 나는 여자가 아닌가 봐 라는 상실감에 빠지곤 합니다. 폐경 이후에 여성들은요. 난소 기능이 다하며 성 호르몬 분비가 중단되지만 그 호르몬 분비가 중단됐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성적인 욕구가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 달라졌을 뿐 가슴속에 품은 사랑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라는 사회적 시선이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예전보다는 욕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80대 정도까지는 여전히 젊었을 때와 비슷하게 혹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욕구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노인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75세에서 79세까지의 노인들 중 무려 4%가 여전히 관계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그 시기에도 절반 이상이 사랑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80세에서 84세까지의 노인들 중에서도 4%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사랑을 나눕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는요. 사회적 은퇴를 하고 자녀들도 떠나보내며 느끼게 되는 그 공허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삶의 활력을 찾기에 정말 너무 좋은 게 바로 부부간의 잠자리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잠자리라는 게 꼭 젊은 시절처럼 격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이나 뭐 교과서적인 방법이나 뭐 순서나 이런 게 정해진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서로 마주보고 누워 따뜻한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등을 어루만져 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잠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체위로 어떻게 사랑을 나누든 간에
관계없이 그저 함께 같이 살을 맞대고 부비부비하면서 당신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당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무언의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나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는 5만 원짜리 돈에도 있고 현모양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조선시대 신사임당 아니었습니까? 네, 그 고귀하고 정숙해 보이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 이원수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기록의 행간을 읽어야겠지만 남편이 업무를 보는 중에 공무를 보는 중에 뭔가 욕구가 차오르고 아내가 사무치게 그립고 잠자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딴 데로 새지 말고 아무 때고 언제고 집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당시에 기생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편이 밖에서 헛되이 정력을 낭비하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기생집에는 가지 말고 당신의 욕구를 받아줄 사람은 오직 나이니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도중에도 벼슬이 수음판관인가 하는 그 벼슬이었을 때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 이 사람은요 수시로 아내의 생각이 날 때마다 욕정이 끓어오를 때마다 딴청 피우지 않고 신사임당에게로 말을 달려 집으로 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고 현명한 정말로 시대를 앞서간 현모양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장 본능적인 부분까지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부부의 금슬을 유지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까지 아주 섬세하게 남편에 대해서 체크하고 관리를 해줬다. 아니면 그만큼 부부 사이의 애정이 깊고 그 만남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네. 어느 쪽이든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폐경이 됐던 갱년기가 왔던 혹은 남성들 그 소중한 그곳이 예전 같지 않아 자꾸만 고개를 숙여서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괜찮다. 그래도 당신이 최고다라고 격려하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활력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고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뜨거운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빗소리를 음악 삼아, 눈이 오면 눈 내리는 풍경을 병풍 삼아, 잠자리 사랑 언제 어디서나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체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사랑의 노화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식어가는 잿더미 속에서도 불씨를 찾아내어 다시 타오르게 하는 그 열정, 그것이 바로 중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늘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대단히 감사합니다.